안녕하세요. 정선비 정원울입니다. 오늘은 제 옆에 귀중한 분을 한 분 모시고 오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정선비 채널을 운영하면서 예전에 정선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어떤 진료를 좀 필요로 하시는 분들, 또 이제 여러 가지 사연과 상황이 이런 진료가 필요하신 분들을 저희가 한번 이제 모집을 해서 후원 대상자들을 선정을 하고 그분들을 이제 도와드렸던 그런 프로젝트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곧 이제 이 프로젝트의 2기, 두 번째 프로젝트를 다시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저희 이제 1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셨던 저희 후원자님을 모시고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본인의 어떤 상황, 그다음에 받으셨던 수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기 후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었던 민성입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원장님이 도움을 많이 받았어가지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도 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완전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네. 좀 어떠세요? 지금은 지내는 것들은 예전에 비해서? 하루하루가 이제 새로운 삶을 또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불편함도 많이 없어졌고요. 너무 편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이유들도 도움이 필요하신데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거나 시간이 됐던 경제적 사정이 됐던 이제 여의치 않은 분들을 좋은 의도로 저희가 이제 좀 도움을 드리고 근데 그만큼 이제 만족도 있으실 분들 이렇게 선정을 해서 도움을 드렸는데 얼굴도 좋으시고 네. 그래서 좋아 보이셔서 좋습니다. 저도 오늘 그 궁금하신 점들이 좀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보셨는데 어떤 점들이 좀 궁금하셨나요? 평소에 원장님이 궁금했었던 그런 질문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질문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좋습니다. 원장님께 질문을 바로 드려봐도 될까요? 너무 어렵지 않은 질문이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다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주걱턱이 생기는 원인이 선천적인 요인이 클까요? 후천적인 요인이 클까요? 첫 질문부터 난이도가 있네요. 일단 우리가 이제 주걱턱 같은 어떤 얼굴뼈의 밸런스가 깨진 상황, 선천기형으로 사실은 분류가 되는데요. 말 그대로 선천기형이라고 분류가 되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결론은 사실 선천적인 부분도 있고 즉 유전적인 부분도 있고 후천적으로 주걱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좀 유전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 아무래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나라별로 인종별로 또 이제 이게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이제 유전적인 부분 그다음에 후천적인 부분 둘 다 있는데 저는 유전성이 좀 더 크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과학적인 근거는 배제하고 제 생각입니다. 혹시 주걱턱 치료는 수술로만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교정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걸까요? 우선 이 질문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턱에 대한 어떤 변화, 얼굴의 변화, 그 골격의 변화라고 한다면 사실 대부분이 수술이 동반이 되어야 변화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다 자란 턱에 대해서 변화를 줄 때는 수술이 필요한데 이미 주걱턱 경향이 보이는 그런 어린 환자들은 성장할 때 수술이 아닌 성장을 좀 억제하는 어떤 장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수술이라고 보긴 어려우니까 그런 장치들을 통해서 성장을 이용한 치료 이런 것들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정으로 주걱턱을 치료한다라는 표현이 주걱턱인 분들에서 그 주걱턱 정도가 심하지 않은 분들 약간의 주걱턱이라든지 이런 정도라면은 안모의 변화라기보다 어떤 교합의 치료 좀 좋은 교합을 위해서는 교정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정도 표현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주걱턱의 안모에 대해서 교정적으로 이걸 넣는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이제 크진 않다라고 봐야죠. 원장님, 그러면 성장기 때 바로 치료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다 큰 성인이 된 후에 치료하는 게 나을까요? 이게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일단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장기 때 주걱턱이 얼마나 심해질지 약간은 좀 예측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린 시절에 벌써 이제 주걱턱 경향을 가지시는 그런 어린 환자분들이 계신데 아주 심하지 않을 것 같다. 혹은 이미 그때부터 주걱턱 경향이 심하면 성인이 되면 더 심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어릴 때부터 벌써 성장이 완료됐을 때 주걱턱이 심하겠다. 이제 이런 분들은 어릴 때 성장 치료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성인이 돼서 수술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성인이 돼서 저희가 이제 수술을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경우가 좀 더 많고요. 근데 그 정도가 좀 심하지 않아서 이때 조금만 잡아줘도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분들은 저희가 성장을 좀 이용을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아래가 많이 자라는 그런 경향이 보인다면 이걸 좀 이렇게 억제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거든요. 즉 심하지 않은 경우에 그 적절한 어떤 치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성장할 때 우리가 추천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그 성장기 치료라는 게 제일 단점은 뭐냐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죠. 이제 이 장치를 얼굴에 끼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한창 뭐 공부를 하든 뛰어노는 그런 나이에 뭐 얼굴에 좀 큰 장치들이 들어가요. 마스크 장치, 어떤 캡 장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협조도도 좀 떨어지고 힘들어하고 하다 보니까 잘 협조도 되고 결과가 좋은 환자들도 있지만 대개는 이제 잘 안 끼거나 힘들어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건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걱턱이 심한 케이스라면 일반적으로 성장이 다 끝난 성인일 때 수술을 받으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여러 가지 성장을 이용한 치료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주걱턱 수술을 하고 난 후에도 혹시라도 다시 주걱턱이 돌아오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 그 수술이라고 하는 것, 주걱턱 수술을 이제 시행을 해드리게 되면은 원칙적인 수술을 시행을 하고 특이할 만한 문제가 없는 경과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일반적으로 획이라는 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긴 합니다. 다만 몇 가지 변수들이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자분의 어떤 근육의 힘,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그 힘들이 굉장히 센 분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술을 했는데 이게 턱 관절이 안정적으로 이 변화에 적응을 하고 해야 되는데 간혹 그 관절이 좀 약하신 분들은 이 좋은 변화들조차도 잘 적응이 안 되고 이제 이런 변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관절, 근육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언급되는 변수들인데 이런 변수들이 좀 심한 분들이 가끔 계시게 되고 그런 분들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그런 패턴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반드시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았던 아니면 교정을 받았던 선생님들과 다시 한번 진단을 통해서 이게 어떤 원인이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수술이 필요할 정도인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조치로 해결이 될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요. 성장이 다 완료된 시점에서 비정상적으로 턱이 자라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뇌하수체 종양 아니면은 뭐 말단 비대증 이게 뭐냐면 우리가 턱의 성장을 조절하는 그런 부분이 뇌하수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종양이 생기면 이렇게 막 자라는 성분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 원래는 성장이 다 멈춘 성인인데 뭔가 이게 막 자라는 겁니다. 이제 끝부분들이. 그래서 턱, 뭐 손발 이런 것들이 자라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지만 실제로 수술 받으시고 뭔가 이제 재발 회귀 같은 게 있어서 봤더니 그런 질환 이런 게 생기시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희 정선비 프로젝트 1기에 후원 대상자셨던 민성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봤습니다. 그게 이제 명백하게 답이 있는 질문도 있었지만 정답이 없는 질문들은 제가 뭐 이렇게 두리뭉실 답변 드린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촬영은? 네, 처음에 긴장이 많이 됐었는데 또 원장님하고 이렇게 계속 대화하다 보니까 계속 긴장이 또 풀리고 너무 또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고 너무 좋은 시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유,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어색하실 텐데도 너무너무 열심히 이제 촬영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